예, 아저쌤과 놀다 보면 계속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민속에 관한 이야기 함께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사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 놀이와 여가 문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즐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겨울놀이에는 겨울 아동놀이에는 썰매타기, 팽이치기, 연띄우기, 연날리기요. 이 3대 축인데 이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고요.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옥천신문사 황민호 사장님, 황민호 원래 기자가 본 분이죠. 예. 황민호 기자님하고 네. 안진수 우리 옥천 기록공동체 대표 두 분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옥천신문의 황민호입니다. 어우 씩씩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출연입니다. 예. 안진수입니다. 예. 단골 패널이군요. 네, 맞습니다. 실은 오늘 두 분께 더욱 감사한 마음을 제가 갖습니다. 오늘 지금 코로나 시국, 요즘 코시국이라는 말을 쓰던데요. 코로나 시국이라 오늘 게스트로 나오실 분이 사실은 그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이렇게 오늘 판명이 돼서 예. 갑자기 이렇게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뻥크를 아, 냈습니다. 누구십니까? 알고 싶습니다. 네. 나오시고. 다음 밀접 좀 이제 개인정보라 이름을 밝히고. 다음 달에 다시 모실 겁니다. 그때를 네. 기다려야겠네, 그죠? 예. 네. 그래서 또 우리 또 방송에서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또 갑자기 뭐 이렇게 당황이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멋진 두 분이 이렇게 있어서 좀 든든합니다. 자, 어떻게 그 요즘 뭐 이제 좀 따뜻해지는 듯하다가 또 이제 오늘부터 추워지네요. 네, 좀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월 대보름이 지나면서 조금 추워지긴 하는데 곧 봄이 올 겁니다. 예. 겨울놀이를 마지막이 썰매 타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겨울 아동 3대 축인데요. 네. 그 두 가지는 했고 이번에 이제 썰매 이야기도 좀 할 건데 우리 인근에 옥천에서 가까운 썰매 탈 만한 곳이 우리 황 사장님 어디가 있을까요? 옥천에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진짜 논바닥이나 이런 데 얼려가지고 썰매도 많이 타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 진짜 보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지금 애들이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날 애들이 하도 재촉해가지고 요즘에 또 동계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네. 쇼트트랙이나 스피드 스케이팅을 막 보더니 스케이트를 타고 싶다고 막 다들 쫄라가지고 네. 그 대전에 그 남성공원에 갔다 왔어요. 남선 그 옥천 주변에 실내 아이스링크장이 있는데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 애들 우리 애들 친구들까지 한 5명이서 5명이서 갔다 왔는데 실내 스케이트장. 예, 실내 스케이트장이죠. 뭐 실내 거기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거라 네, 어쨌든 뭐 5명 하는데 뭐 스케이트 대여나 헬멧하고 하는데 한 3만 원 정도 어, 들더라고요. 뭐 하루 종일 타는 거니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갔다 왔는데 저는 옥천에 보면은 이제 수영장도 생기고 그죠? 그쵸. 영화관도 있고 웬만큼 영화관도 있고. 예, 이제 미술관, 박물관은 이제 곧 생길 거고요. 좀 웬만큼 있다고 이제 뭐 스포츠 클럽도 웬만큼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렇죠. 배드민턴이나 뭐 볼링이나 뭐 이런 거 다 이제 지역에 있는데 겨울에 아이스링크 같은 것들은 대전에 안 가면 이게 못 하거든요. 네네. 옛날에 뭐 아이스링크 또 비싸겠죠 이런 거 시설하려면 그러면 아니면 옛날에 그 얼마 여름에 그 청소년 수련관 앞에 그 물놀이장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도 그 야외 스케이트장을 우러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탈 수 있게끔 한다면 아이들한테 또 다른 즐거움이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 남선공원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예. 그 스케이트 바닥 청소를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만 예.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는 공간이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실내에서 그렇게 만드는 데는 이제 물론 경제적인 비용도 많이 드는데 예. 우리는
이 논바닥 주변에 그렇죠. 뭐 문만 열면 뭐 다 논밭이니까 네. 그 논바닥에서 그냥 그 투박하게 만든 썰매 그냥 꼬챙이 만들어서 그거 타고 그게 없어도 뭐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럼요. 네네. 그러면서 놀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데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렇죠. 어렵죠. 그리고 있는 데를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하면은 사실 있으면서 안 가는 거랑 없어서 못 가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그렇게 좀 실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공간이 조금 있으면 물을 말씀하신 대로 물을 얼려가지고 아이들이 좀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 마음껏 이렇게 놀고 그리고 그냥 부담 없이 또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이제 온도가 좀 제일 낮은 곳을 좀 찾아야겠죠. 찾아가지고 이제 영도시 밑에 하면 이제 얼음놀이장, 아이스링크, 개장, 야외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이제 맞습니다. 대여를 해준다거나 해가지고 아이스 스케이트도 타고 그쵸. 썰매도 타고 네네.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군에서 해준다면 맞습니다. 아이들한테 큰 겨울놀이가 되지 않을까. 네네. 대전 굳이 안 가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구 온난화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 얼음 언 곳을 찾기가 대단히 힘든데 예. 의도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네. 제가 다른 지역에서 보니까 이 소도시인데 아파트 뒤편에 음달이 져요. 그렇죠. 응달. 그 아파트 뒤편 논에다 물을 받으니까 네. 이게 한 번 얼으면 안 녹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런 네, 개념을 찾아가지고. 이게 아주 포인트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냐면 햇빛만 보면 다 녹아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네네. 왜냐면 이 온난화 심하다 보니까. 네네. 근데 얼었을 때 햇빛을 안 보면 네네. 이게 얼음이 오래 가요. 그래갖고 그 네네. 아파트 뒤편에다 만들어 놓은 걸 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들락거린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얼음이 온 논에서 썰매를 타는 인구가 그 지역에 사실 뭐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그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네. 지나가면서 그걸 보면서 그렇죠. 이 그렇죠. 문화 향수, 문화 감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여가를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우리 황 기자님 얘기했지만은 네. 동계올림픽을 보고 그렇죠. 네네. 이걸 보고도 스포츠의 그렇죠. 감성을 키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썰매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이들이 10명이든 100명이든 노는 걸 볼 때 네네. 이 문화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네네. 게 그 지역민들이 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네, 아,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영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맞습니다. 스케이트를 타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네네. 요즘 그리고 또 코시국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네. 야외가 더 요새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리고 공간도 넓으면 넓을수록 좋으니까 그런 공간들을 여러 곳에 조금 마련을 해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몰린다 그런 것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실제로는 그 야외에서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천에서 겨울놀이장을 만들어야 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지불놀이도 사실 있어야 되고 그 연날리기 같은 것도 사실 재밌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유리 딱 묻혀가지고 이렇게 네네, 연출 맞습니다. 그런 것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겠지만 뭐 네네. 팽이치기나 해가지고 겨울놀이 축제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네. 예. 옛날에 그 안터에서 그 한번 하다가 이제 안터는 좀 이제 물이 깊을 수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예. 좀 안전한 논바닥은 뭐 물에 빠져도 사실 그렇게 안 그럼요. 되니까 네네. 신발 정도 젖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한다면 좀 재미난 겨울놀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네. 물놀이처럼 네네. 그런 거거든요. 애들이 스스로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뭐 이렇게 논에서 물을 대 가지고 그게 추위 때 얼어서 그 지속시키는 건 뭐 그렇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뭐 지역 면 단위에도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또는 뭐 면면협의회라든가 뭐 이 많은 단체들이 있으니까요. 네. 지역에 그 아이들이 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 아이들이 놀므로써 지역에
문화 감성이 커지는 선순환 구조가 있다. 네, 활기가 돋는 활기가 거죠. 돋죠. 그리고. 애들이 그 웃으면 그쵸. 이게 지역이 막 하하하 웃는 맞습니다. 소리에 지역이 에너지를 얻고 밝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을 하겠습니까? 이거를.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가 네. 우리가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노력할 필요가 있죠.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네요. 그 또 이제 이 얼음에서 노는 걸 우리가 썰매라고 하는데 네. 그 눈 쌓인 논뚝이 언덕에서 눈 쌓인 길을 내려오는데 이것도 썰매 못지않게 재밌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네네. 비료푸대에 아, 네네네, 맞습니다. 집단을 넣어가지고 네네. 그거 비료푸대를 타고 내려오면은 네. 이거 기가 끝내주죠. 막히거든요. 끝내주죠. 이 썰매는 이제 우리가 얼음에서 하는 썰매는 수평적 개념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내가 수고를 해야 돼요. 몸숨을. 근데 이 비료푸대 타는 거는 경사진 데서 하기 때문에 네네. 그냥 시작만 하면 내려가요.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 중력에, 타려면. 그렇죠. 내 몸무게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 마찰열로 내려가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근데 그 이제 자연 적응 능력이 생겨요. 그건 자연에 적응하는 나의 몸의 기술이 네. 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기술이 생긴다고 하고 뭐 배운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 좀 근원적으로 보면 가지고 태어난 거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네. 원래 내 안에 있던 그 기능들을 내가 점차적으로 발견하는데 그게 놀이 활동을 통해서 다양하게 발견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기성세대들이 사회에 나와서 크게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길지 않아도 세상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보면 네. 다양한 어릴 때부터 활동들을 하면서 몸을 발현시켜서 기술이 몸에 쌓여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 잘 적응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자연을 이용하는 거 좋지만 남부 3군에 스케이트장이 하나도 없는 거 보면 옥천의 남선공원만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실내 스케이트장 하나 만들어서 진짜 스케이트도 가르치고 뭐 쇼트트랙이나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피겨 스케이팅이나 그다음에 아이스하키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옥천에서도 지금 김연아 못지않은 선수가 좀 나올 수 있다면 아니면 그런 운동을 하는 선수가 나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참 되게 재밌지 않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네. 그렇죠. 뭐 농구 선수는 많이 나왔잖아요. 이 배구 선수, 네, 배구 선수. 예, 네. 배구 선수가 많이 나왔고, 네. 그래서 이게 옥천보건영동에 대전은 가지 않아도 지역 안에서 레슨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럼 1년 12개월 내내 이걸 아이스링크를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는요. 네. 네. 남성공원은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뭐 예산이 있다면 같이 협업해서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우선 해봅니다. 뭐 그렇게 생기기 전에는 그 뭐 예를 들어 지금 얘기했잖아 남성공원 썰매장하고 어떤 뭐 MOU를 맺어서 우선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우리 네. 지역하고 우리 근데 지역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기름값도 들고 또 거기 가서 또 뭘 사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결국엔 대전으로 쓰니까 저는 오히려 남부 3군이 같이 공동 투자해서 한번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실내 아이스링크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농산물도 팔고 네네. 로컬 푸드도 먹을거리로 한다면 네네. 이게 농촌만의 어떤 재미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그쵸.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즐기려면 도시로 가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 가면 도시로 가야 돼. 이런 마인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농촌에 그런 기본적인 어떤 즐길거리, 그 볼거리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그 친구들도 농촌에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 혹은 이것도 있다. 이런 것들이 되는데 자꾸 도시로 어릴 때부터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내가 스케이트 선수에 대한 꿈이 있어. 그럼 꿈을 가지면 무조건 도시로 나가야 그렇죠. 되거든요. 이걸 하려면. 근데 지역 안에서도 이걸 할 수 있고 지역의 아이스하키 팀도 만들 수 있고. 네네, 그래서 이걸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재미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재미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이 겨울철에
놀이가 연날리기, 팽이치기, 썰매 이 3대 축이 있는데 그 중에 썰매 이야기를 좀 네네. 해보고 있습니다. 자, 세 분과 놀다 보면 음악 한 곡 듣고 아,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황민호님께서 선곡하신 노래죠. 언더독 찬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 종류의 꿈을 꾸죠. 우리는 가시밭길 위에서도 춤을 추죠. 우리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손을 맞잡았을 때 가장 커다랗죠. 에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종류의 꿈을 꾸죠. 우리는 내리는 빛 속에도 태어나죠. 우리는 누구보다 잘 웃고 잘 울고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면서 살죠. 우리 여기 있어. 에이, 에이, 에이. 그 어떤 음악에 집을 지은 내가 당신이라면 어서 신발을 벗겠어요. 사랑을 하는 나는 너의 사랑을 믿고 있어. 아픔을 아는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있어. 알맞은 비가 곧 내릴 거야. 알맞은 꽃이 피어날 거야. 의심하지 않아. 늘 그래왔으니까. 우리 여기 있어. 에이, 에이, 에이. 그 어떤 춤에 에이, 흔들거릴 소중하여 잃고 싶지 않은 게 우리에게도 있어. 알맞아 구름이 낀 거야. 그래서 잠시 추운 거야. 맑게 개이고 해가 뜨면 그땐 천년의 사랑이 올 거야. 우리 여기 있어. 에이, 에이, 에이. 그 어떤 음악에 집을 지은 내가 당신이라면 어서 신발을 벗겠어요. 우리 여기 있어. 에이, 에이, 에이. 그 어떤 음악에 집을 지은 내가 당신이라면 어서 신발을 벗겠어요. 예, 오늘 노래 어떠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실패하면 어때요? 아, 그렇죠. 근데 이 음악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예. 사실은 우리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부터 우리 전반적인 이 성장 위주 사회에서 네네. 받는 그 컴플렉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예. 시대가.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예.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네. 학예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나 잘 보기 좋았어? 네. 나 잘 즐겼어? 이러면 되는데 네. 나 뭐 틀렸어? 음. 이렇게 물으면 네네. 이게 뭐냐면 이게 성공 컴플렉스거든요. 그게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하나 들은 말이 있는데 네. 그 여기 안내면에 사는 황예순 씨가 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유를 묻지 마라. 음. 그러니까 뭐 왜, 성공했든 실패했든 음. 왜로 이유를 묻지 말고 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스승으로 삼아라 이러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은 진짜 이해 못하겠어 하면 스승으로 삼아라 이러더라고요. 아우. 그러면 내가 배울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스승이네요. 네, 이 네, 원더독 맞습니다. 참가라는 게 사실 이게 원더독이면 개싸움에서 밑에 깔린 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공과 실패에서 이제 좀 사회적 약자, 이제 그 주류의 엘리트에 끼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도 패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우리는 가시받기를 위해서도 춤을 춘다. 우리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손을 맞잡았을 때 가장 커다랗다. 그러니까 이 노래라는 게 이제 사실 내리는 빗속에도 태어나고 우리는 누구보다 잘 웃고 잘 울고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면서 산다. 좋은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실패자, 패배자라 루저라고 부르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이런 노래가 원더독 참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춤추지 않으면 혁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춤을 추지 않으면 혁명이 네, 아니다. 네, 네. 혁명이란 게 너무 막 진짜 숭고하고 막 되게 그렇죠, 거창한 엄숙하고 게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같이 손잡고 춤을 출 수 있는 누군가나 네네. 그런 이야기를 노래 가사에 이렇게 잘 담아서 음악도 신바람 나고 김재석 PD님 어땠습니까? 또 저와 또래인 사람들이 네. 되게 그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네. 새로운 도전에 시간을 들이면 내가 이제 졸업도 가까워지고 졸업을 유예를 하게 해야 되고 또 그만큼의 시간을 쏟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걸 정작 찾을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쌓아온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나 이제 벼랑에 내몰렸으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성공과 실패를 이제 그 판단하는 기준이 네. 너무 그 힘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실패란 말을 그렇잖아요. 그냥 다시 하기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그걸 실패라고 규정을 해요? 응? 잘 못됐어가 아니라 다시 할 기회잖아요. 그럼 다시 하면 되는 거고 다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얼마나 많은 시험을 봐요. 그럼 그 시험은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죠. 시험을 끝으로 보면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그걸로 끝낼 거 아닌데. 네. 이제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이게 실패를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나 구조가 어렵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이 정신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를 딱 놓고 보면요. 계란을 세우려고 하는데 계란을 세우려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깨지고 둥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계란을 일부러 세로로 세우려고 하면 탁 깨지거든요. 그 밑바닥을 깨서 세우는 거예요. 그 밑바닥은 사실 되게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뭉개면서 이 사회를 국가를 세워놨기 때문에 실패면 절망이고 되게 나락이고 벼랑 끝에 있다는 걸 하기 때문에 여기처럼 정신 승리할 수 있는 그 구조나 환경이 안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오히려 성공에 또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그것 이제 때문에. 미디어에서 지금 뭐 사실 그 싱어게인이나 뭐 여러 가지 오디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등만 딱 비춰주고 이제 사실 떨어진 사람들은 개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강박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너 1등하면 뭐 사줄게, 뭐든지 다 사줄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입버릇처럼 몇 등 했어 너? 그렇죠. 1등, 그러니까 1등하면 뭐든지 다 사준다는 거는 아 내가 1등하면 뭐든 다 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심어주는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런 패러다임이나 이런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그 전에 제가 그 이제 외부 강의를 제가 많이 하는데 강의 나가서 제가 하는 말 중에 그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는 왜 장학금을 주면 성적으로 1, 2, 3등이 가져가잖아요. 네. 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게 1, 2, 3등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불합리하다. 왜? 저 공부 잘하는 애는 그 잘한 걸로 이미 기쁨이라는 게 자기 안에서 나오는데
왜 그 장학금 돈까지 걔들이 다 가져가냐. 어? 사실은 이렇게 암기력이라는 건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차이가 차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암기력이 좀 떨어져서 내가 요만큼 올렸어. 그러면 이만큼 올리느라고 노력한 게 요게 보이니까 요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면 또 아름답잖아요. 네, 1, 2, 3등만 주면 1년 내내 걔들이 타가요. 네, 맞습니다. 매번.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어릴 때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뒤지게 맞을까 봐 말을 못하고. 저는 네.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장학금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네. 그냥 무상교육으로 다 해야 된다. 네. 그렇죠. 예. 지금 개념은 그렇죠. 예, 무상교육으로 네. 다 해야 되고 사실 공부라는 것이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음. 스스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네, 네. 그럼요. 그런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 장학금을 주는 거 그리고 지금 옥천군에서도 충북학사라고 서울의 충북학사라고 공부 잘하는 애들 네, 네. 인서울에 있는 애들 세금 져가지고 충북학사 져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 기숙사 되게 저렴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차별이다. 네, 네. 지금도 이제 서울대 국립대 가는 애들은 장학금을 주고 아까 얘기대로 그러니까 장학금보다는 사실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진짜 용돈 그 학비는 물론이고 사실 생활할 수 있는 학비까지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기본이고 이 나라의 기본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네. 학교 다니는 학생들 보면 학비 못 내가지고 그쵸. 졸업하고서도 계속 그러니까 갚아야 되거든요. 예, 맞아요. 그리고 저도 대학을 다닐 때 학비는 어떻게든 뭐 공장을 가서 뭐 하든 알바를 가든 하여튼 벌었는데 네. 이 6개월을 생활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 이게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또 학생들한테 음. 그렇게 하면 이제 4년을 다니면 이제 빚쟁이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빚을 또 갚아야 되는 건데 당장 그래서 취업을 안 하면 그걸 못 갚는 거죠. 귀신들입니다. 이게 학생들 피 빨아먹는 이 나라 자본주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한 대로 그 정말 실패해도 뭐 떨어져도 네네. 내 삶이 기본적인 삶이 유지가 된다면은 네네. 실패에 낙담할 필요가 없죠. 다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관점에서 보면 제가 이제 20대 때를 생각을 해봐요. 그럼 아직 뭐 30년 뒤로 돌아간다면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처럼 뭐 취직 시험 공부를 한다든가 해서 안 돼. 안 되면 뭐 1년 더 해. 왜 할 수 있었냐면 그때는 정말 밥만 먹으면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요. 이 청년들도 기본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통신비도 아 그렇고요. 그렇죠. 어? 네네네. 인터넷 요금, 통신비. 이게 뭐 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네네. 예, 그리고 옛날에는 차를 먹어도 진짜 100원짜리 그 자판기에서 100원짜리 커피를 먹었는데 네. 지금은 뭐 3,000원, 4,000원짜리를 먹어야 되거든요. 네네. 4,000원이고 5,000원, 6,000원. 네.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옛날에 외식이라는 게 없어요. 친구 자취방에 가서 네. 같이 뭐 라면 하나 끓여 먹어서 그냥 네네. 밥 말아 먹고 때우고 이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식비가 뭐 공부할 때 네네. 특별히 그 생활 유지비가 별로 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 올해 취직 안 되면 내년에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저만 하더라도 딱 졸업할 때 2천만 원 들고 딱 그렇죠. 빚을 2천만 원을 들고 나왔거든요. 시작 출발전조차가 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맞아요. 제가 3개월 한 6개월 동안 3교대를 해서 공장도 다니고 카페 알바도 하고 PC방 알바를 그렇게 3교대를 돌리면서 이제 그걸 다 갚았는데 6개월 만에 그걸 못 갚은 청년들은 이제 또 국가에서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 또 10년을 유예해 줍니다. 10년을 유예해서 그거를 너가 취직을 할 때 갚아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게 빨아먹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인데 10년을 민 친구가 또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 대출이 있어서 디딤돌이라고 그 집을 구하는 대출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이제 취직을 해서 나갔는데 그 대출이 학비 대출이 잡혀 있어서 다른 대출을 못 받으니까 집도 못 구하고 원룸살이를 하면서 내가 이제 회사에서 월급 받은 거 다 이제
그 기존에 빚 갚느라 이제 허덕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 좀 청년들이 놓여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저의 케이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지금 거기, 고충을 많이 예, 겪고 예, 있을 거고 예. 거기에서 오는 어떠한 스트레스, 중압감들 때문에 내가 공부를 더 잘해야 된다. 혹은 경쟁 사회에서 내가 이겨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좀 많이 네. 잡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런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개 그런 루트 안에 다 들어 있죠. 네, 대부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쉬운 말로 그 좋은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수저가 아닌 이상 네네. 예, 그 패턴을 가지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제 기본소득이 지금 왜 그러냐면 청년이라고 그래서 생활 월 유지비가 기본 몇십만 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네네. 아무리 안 들어가도 그러면 그런 것들이 기본소득으로 주어져야 인간의 최소한의 그 윤리적 삶을 품위를 유지하면서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기본 것들은 보장이 되는 길을 하나 열어야 될 거고 네네. 그리고 지금 대학이 사실은 그 서구 유럽이나 이런 데는 뭐 30% 40% 대학을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는 거의 80%가 맞습니다. 가요. 고졸자에. 네. 그거는 문제라고 근데 봅니다. 이것도 이제 국가 사회적으로 네네.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에요. 대학이 장사죠. 요즘에 그렇죠. 진짜. 네. 그리고 그러니까- 대입자를 뽑으니까 또 예, 예, 그게 예. 또 문제가 좀 예, 많이 그러니까 되는 뭐 이게 뭐냐면 전문 이 기술직이나 대개는 옛날에 우리 지역에도 은행이 몇 개 있습니다만 거죠. 네네. 저 은행이 옛날에 중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했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지금 옛날에 주산부기까지 했는데 네네. 예, 대차대조표가 다 떨어져야 집에 가고 이랬어요. 네네네. 9시, 10시까지 일하고. 네. 근데 지금은 뭐 컴퓨터가 다 해주잖아요. 네네. 근데 그 대졸자가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컴퓨터가 하는데 그럼 뭐 지금 분들이 힘이 안 들다는 뜻은 아닌데 네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지금이 이제 그 뭐 중고등학교 나온 분들이 하던 할 정도로 네네. 그렇게 더 이렇게 더 전문직을 할 수 있는데 네네. 대학을 많이 육성해 놓으니까 네. 자꾸 어려운 건 대학 가서 배워 이러고 밀어버리는 맞습니다.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 그리고 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친구들 중에 요새는 또 마이스터고라고 해가지고 네. 전문직 일자리를 많이 이제 창출을 하려고 정부에서 이렇게 좀 교육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보통 이제 입사의 기회가 보통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요 사이에 딱 오거든요. 그게 딱 오면은 한 3곳에서 4곳 정도가 이렇게 이제 자신한테 들어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이제 고등학교를 그냥 졸업해 버리는 거고 이제 운 좋게 내가 그 기회를 잡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시골에서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회사에 딱 붙었는데 그 회사에 딱 붙고 사람들이 다 야 너 진짜 좋은 직장 갔구나 거기 잘 붙어 있어라 이랬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아주 그냥 일용직 노동자만큼의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뽑는 것처럼 고등학생을 그렇게 쉽게 부려먹고 그 다음에 그 고등학생 그 친구가 딱 이제 힘들어서 내가 이제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서 야 너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냐 그 속도 그게 모르죠. 이제 대기업인데 그렇게 말이 돌아가고 그 친구는 또 여기서 완전히 이제 경력이 단절이 돼서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전문 지식들 그리고 전문 이런 역량들을 키워왔는데 결국 나는 이제 실패자로 또 낙인이 되고 그럼 나는 뭐 해야 될까? 대학 가야 될까? 뭐 해야 될까? 이런 기로에 놓여 있는 청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안진수 쌤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네.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불평등 차별이 있다고 그래서 대학을 가야 된다. 이 논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빠져나와서 대학을 나와서 나는 또 힘 있는 자리로 가겠다면 그럼 거기에 누가 와서 내가 떠난 자리에 또 차별과 그런 불평등을 겪어야 되는 네네네, 구조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떤 일자리고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어 어떤 일을 하든 차별과 그런 인격적 모멸감을 주지 않는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듯이 네네. 사람으로서의 가치적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그쵸. 기준이 맞습니다. 생겨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진짜 좀 좋지 않은 경우를 딱 당하고 나서 하소연하면은 너 그래 너도 억울하면 출세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옆에서 그러면 그 잘못된 구조는 고착화되고 힘 있는 자의 입장에서만 그러면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깔봐도 되고 이런 그 사회적 그런 분위기가 만연된다면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리에 일하든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가 훼손되는 일은 네. 없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그 맞습니다. 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이유도 그런 차원이고요. 네네. 이걸 피해가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적인 기준이 다시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쯤에서 좋습니다. 우리 그 네. 환란의 세대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예. 그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좋아요. 적합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노래 한 번 곡 더 듣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또 사람 죽는 것처럼 울었지. 인천공항에서도 나리타 공항에서도 울지 말자고 서로 힘내서 약속해놓고 돌아오면 내내 언제 또 만날까 아무런 약속도 되어 있지 않고 어쩌면 오늘 이후로 다시 만날 리 없는 귀한 내 친구들아 동시에 다 죽어버리자. 그 시간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전수 쳐버리자.
이 노래는 그 이랑의 늑대가 나타났다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예. 이게 참 가사가 여기 보면 일도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먼저 죽게 되면 돈도 없어도 되고 울지 않아도 되고 헤어지지 않아도 되고 만나지 않아도 되고 편지도 안 써도 되고 목도 안 매도 되고 불에 안 타도 되고 물에 안 빠져도 되고 손목도 안 거도 되고 뭐 이런 가사들이 쭉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죽는다면. 예. 그러니까 사는 가면 산다면이라고 딱 바꿨을 때 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손목도 긋기도 하고 그렇게 목매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아까 중대차 대 그거 했지만은 네네. 컨테이너에 깔려 죽기도 하고 네네. 되게 우리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OECD 1위예요. 예. 그래서 이게 환란의 세대란 제목과 가사가 정말 이 시대를 좀 반영한 게 아닐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죽는다면 이거 안 해도 되고 저거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얽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규제와 규약이라면 그 규제와 규약에서 자유로움, 진정한 자유로움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걸 생각하면 정말 깔끔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사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자유로움을 얽어매는 구조를 좀 변화시키면 되거든요. 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이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하려고 하는 젊은이가 많은데 그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양질의 일자리가 아까 우리 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대기업만 양질의 일자리냐? 그렇지 않아요. 대기업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허영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왜 젊은이 보고서 기성세대가 뭐 취직했어? 예, 어디에서? 대기업. 그럼 더 이상 묻질 않아요. 거기서 뭐 하냐고도 묻질 않아. 왜 간판만 물어봐요. 그럼 그 간판은 그 안에서 내가 뭘 하는데 내가 그거의 적성과 내가 즐거움이 거기서 있는지는 안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껍데기를 너무 보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아직까지. 근데 이제 그걸로 평가하지 말고 내가 정말 즐기는 일인지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만 하면 벌어서 또 왜 잘 쓰고 잘 나누면 되잖아요. 기부도 잘 하고. 우리가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모두가 똑같이 평등한 사회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등은 가치적 평등이지 물질적으로 똑같은 평등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닌데 우리 사회는 너무나 이게 강박관념과 거기에 쫓겨가는 젊은이들의 그 힘든 소리가 함께 이 노래에 묻어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짠해집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정의당 옛날 심상정 의원이 살찐고양이법이라고 북유럽에 이제 그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최저시급과 최고임금의 차이를 두는 사실 인간이 뭐 사람이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긴데 누구는 진짜 최저시급 받고 진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어쨌든 자기가 다 버는 것들이 자기 개인의 능력보다도 여러 가지 지역의 여러 사회적 자산이나 다 여러 사람들이나 이런 환경 때문에 얻는 것도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기본 요건이 일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일하지 않는 자 죽지도 말라. 아니 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노래가 있었죠. 예.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잔혹 동화 같아요. 잔혹하게 맞습니다. 일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다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조금 왜곡이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사장이 일하지 않는데 더 배부르다 이렇게 볼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정신노동도 노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왜곡해서 표현하면 안 되고 그 사회적 불평등을 조금 이제 이렇게
어떤 이슈적인 표현이었던 때가 있었죠. 근데 저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일하지 않는 사람도 어떤 삶의 존엄성을 지키는 그럼요.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한 기본적인 것처럼 건 보장이 돼야 된다. 기본소득을 넘어서 저는 돈보다는 네. 그냥 진짜 이 사람이 아무리 파산을 하더라도 살 수 있는 거래할 수 없는 집, 거래할 수 없는 집, 네. 집과 난방비와 먹을거리와 최소한의 통신비 네네. 서로 관계를 올려 그런 것들은 이 사람이 완전히 파산을 하더라도 네. 그때만 그것만큼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다시 일어날 힘도 있는 건데. 지금은 만약에 파산하면 진짜 집도 절도 없고 도망갈- 죽으라는 것밖에 안 그쵸.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 요건이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아무리 실업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진짜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건물 규모 7, 8평이라도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과 그러니까 인터넷과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신비 정도는 네, 네. 난방비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그 사회 공동주택이라든가 사회주택, 사회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저 북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30% 가까이 되잖아요. 네. 우리는 5%도 채 안 되니까 네, 네. 아직 갈 길이 멀긴 한데 그 지향점이 네네. 있어야죠. 네. 있어야 되고 사회적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적 품위가 손상되지 않고 인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우리 사회가 네. 심각하게 고민할 그 필요가 국가가 있는 해야 될 일입니다. 국가가 사실 국민의 집이거든요. 예. 집이라는 의미인데 예. 그 제가 이제 스웨덴 사례를 살펴보니까 제가 최근에 스웨덴을 한번 보고 있는데 스웨덴은 1972년도에 그 새로운 가족 선언이라고 해서 미래의 선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1972년 올로프 팔메 총리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요. 일군의 사회민주주의 정치가들이 스웨덴의 미래를 위해 혁명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 선언문의 제목은 미래의 가족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서로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낡은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서 벗어나자. 남편으로부터 아내를, 자녀로부터 노부모를, 부모로부터 청소년을 자유롭게 하자. 사회 구성원이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으로 사는 사회를 만들자. 삶의 한 단계 도약을 이뤄내자. 이게 지금 봐도 대단한 혁명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진정한 독립과 자유는 경제적인 자립에서 비롯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예, 정부는 그러니까 여성의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아이들은 복지를 늘려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성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은 독립하는 고등학교 18.5세. 유럽의 보통 나라가 24.5세라면 독립하는. 네네. 근데 스웨덴은 18.5세면 독립을 하거든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면 다 독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가족에서 태어나서 되게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만 어떤 가족 태어나자 보니까 막 진짜 알코올 중독하고 부부싸움 하고 막 서로 진짜 지옥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난 이 가족을 떠나고 싶어. 아무리 혈연이고 내가 이 사람이 태어났지만은 떠나고 때문에 내가 떠날 수가 없잖아요, 어린 나이에. 근데 이거는 스웨덴 같은 데는 경제적 약자인 노인과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회에서 판단하고 국가에서 판단해서 아 이거 정말 안 된다 하면 독립할 수 있는 네, 어떤 네. 바탕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이제 그런 기반들을 예. 우리 사회가 고민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저 북유럽 복지 국가들은 그 지금 우리 황 기자 얘기하는 그런 사회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재원들이 우리가 월급 타면 거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요. 예. 그 나라들은 우리는 지금 10%가 넘었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격차는 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갔냐를 볼 때 그 나라들은 지도자들이 정부 지도자들이 선복지를 먼저 하고 후 증세를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후 증세를 실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증세 먼저 하자 그러면 그걸 동의할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예? 뭐 단어는 못하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세한 다음에 돈이 확보되면 그럼 거기에 맞는 복지를 하겠다.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들의 선례가 지금 얘기한 그런 지도자들이 이 국민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그런 정책들을 선복지를 먼저 하고 후 증세를 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국민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지도자들이 정말 이쪽을 보는 가치와 철학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운동들을 지역 커뮤니티서부터 하고 또 중앙에도 의사 전달하고 청년도 청년의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사회가 점차 발전할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가 변화하려면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자체가 진짜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완벽한 그 자치를 구현한다면 스스로 지자체 작은 조직은 사실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모델을 한번 보인다면 야 옥천이 이렇게 해가지고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어. 이렇게 되면 다른 데도 서로 따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좀 바뀌는 물꼬를 트면 참 좋겠다. 예, 맞습니다. 제일 사실은 돈이 많이 안 들고면서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문화 감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문화적 충족을 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상대적인 빈곤 이런 거를 좀 덜 민감해지거든요. 행복 지수가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 이야기를 뭐 썰매 얘기하다가 사회 전반적인 얘기까지 우리가 다 훑어봅니다. 썰매 얘기를 조금 정리를 마지막 분이니까 좀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썰매를 이제 한 35cm에서 40cm 정도 크기로 만들어요. 이게 이제 쇠 줄을 갖고 굵은 철사나 이런 것들 요즘은 칼날이 잘 나와요. 그래서 아주 기성품을 사서 써도 되고요. 거기에 송곳도 뭐 만들어도 되고 판매하는 송곳도 있어요.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썰매를 몇 살 때부터 탔을 것 같아요? 한 6살? 5살? 걷기만 하면 탔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보통 그렇죠. 이게 뭐냐면 보통 타는 거는 5, 6세부터 타요. 그래요. 근데 지금 5, 6세 애들 태우겠어요? 안 태우죠. 안 태우죠. 위험하다고 안 태우죠. 근데 그전에는 5, 6세부터 썰매를 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안 선생님이 얘기했더니 더 어린 나이에 못 탔냐? 안 그래요. 3살, 4살짜리가 끌어줬던 것 같은데요. 거기 가서 그걸 계속 관찰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탄 거나 우리가 그잖아요.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이 탄 거나 진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 충족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스포츠를 별로 즐기진 않지만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은 뭐냐면 TV를 보면서 야구 보면서 TV로 축구 경기를 보면서 이 대리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여가예요, 그분한테. 네, 굉장한 오락이며 여가거든요.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요. 이게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봐서 근육을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보기만 해도 근육이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니, 실제로 몸에 근육도 있지만 몸의 근육을 저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할 텐데 하면서 근육을 쓴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몸의 근육도 얘기가 되지만 심리적 근육, 마음의 근육. 네네. 그렇죠. 내가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그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5, 6세부터 했다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지점이에요. 네네. 지금 5, 6세에 이런 걸 안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네네.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얼음판에 군데군데 눈으로 장애물도 만들어 놨어요. 네네. 장애물을 피해 나가는 거예요, 눈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놀이는요, 위험해야 놀이예요. 위험하지 않으면 놀이가 안 돼요. 네. 그걸 누가 놀아요? 그 논두렁에 이렇게 잘라놓은 모에서 그걸 피해가는 거죠. 거든요, 그걸 옛날에 피해가는 어릴 거죠. 때는. 그러니까 그걸 위험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걸 피해가는데 아주 재미라는 요소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위험하다는 거를 피해가는 치명적인 위험은 기성세대가 잘못이에요. 근데
그 견딜 만한 위험들은요. 그건 재미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위험해야 돼요. 적당히. 그리고 저도 이거 탈 줄 아는데 외발 썰매가 있었어요. 외발 썰매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외발을 잘 타요. 외발 썰매가 훨씬 두 발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외발을 탈 줄 아는 사람은 두 발 안 탈라고 그래요. 피겨 같이 타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니지 중심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한 발로 타는 그 줄 판에다 가운데에다가 네네. 칼날이 하나 있어요. 네네네. 그거 아주 재밌어요. 그 외발 썰매는 서서도 타고 앉아서도 탈 수 있어요. 네. 자, 그런 뭐 개썰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썰매에 우리 동요가 하나 있는데 네네. 제가 이걸 하나 읽어드리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향수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 동요는 민창근 씨가 만들고 노래했는데요. 눈이 내릴 때 조용한 이유는 눈이 소리를 흡수하니까. 아주 조용히 춤을 추면서 하얀 눈이 내리네. 선녀님들이 뿌려주시는 추운 겨울 하늘의 선물. 온 산과 들이 예쁜 옷 입고 뽐내라고 내리나 봐요. 친구들이 함께 모여 썰매 타자고 약속을 한 듯이 모여드네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즐겁게 썰매를 타면 추운 것도 잊어버려요.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썰매타기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런 노래도 우리의 정서를 네. 잘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오늘 삶의 우리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진행해 봤는데 우리 맺은말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되게 오래간만에 국어평 선생님과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서 되게 뜻깊었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옥천에도 많은 것들이 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실내 스케이트장 꼭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썰매 얘기하면서 그 스케이트장도 네네. 뭐 썰매 연장선상에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런 현대적인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네.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런 아까 뭐 이야기 중에 저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아파트 뒤에 같은데 그늘진 곳에 네네. 썰매장을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서 네네. 우리 문화적 향수를 우선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네네. 우리가 지역 이런 단체들이 함께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자쌤과 놀다 보면 오늘 이야기 쇼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또 다른 게스트 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옥천에서 이 방송에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옥천 라디오에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지막 노래 듣고 찾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안희수님의 염소 4만 원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염소가 얼만지 아니? 몰라 아프리카에선 염소 한 마리 4만 원이래. 싸다. 하루에 커피 한 잔 줄이면 한 달에 염소가 4마리. 한 달에 옷 한 벌 안 사면 여기선 염소가 10마리. 지구의 반대편 친구들에게 선물하자. 아프리카에선 염소 덕분에 학교 간단다. 지구의 반대편 친구들